제1장 약물의 가능성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선과 악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중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유익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심하게 폐해도 주는 선과 악의 이중성을 말합니다. 프로포폴을 예로 들어볼까요? 프로포폴은 가장 널리 그리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맥 마취제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 의약품으로 전신 마취 시 마취 유도나 마취 유지에 사용하며 그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시에 의료용으로 처방되어 사용함으로 시술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거나 수술이나 시술을 용이하게 하도록 돕는 유익을 줍니다. 반면 프로포폴 투여 시 일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황홀감, 회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로포폴 약물 의존성이 발생되기 쉽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2011년 프로포폴을 향정신 약물 즉 마약류로 정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 투약한 사람들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6월 모 대기업의 총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5천만 원의 벌금형인 약식 기소를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 가수인 마이클 잭슨은 불면증으로 인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주입받았으며 과양 투여로 인한 호흡 중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재들이 인간에 주는 영향도 이익과 피해를 주는 재료로 나눌 수 있겠죠. 약으로 이익을 주는 현상은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약재들로 피해를 입는 현상은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료 자체가 독성이 있는 경우와 인간이 남용해서 피해가 되는 약물입니다. 먼저 재료 자체가 독성이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독버섯, 양잿물, 복어, 담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버섯에는 아마톡신이라는 독성이 있어서 복통, 황달, 신부전과 혼수 또는 간부전이 오고 심한 탈수로 쇼크가 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마톡신은 열에 강해 가열하여 조이를 해도 독성을 유지하여 사망이나 마비를 초래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혹시 독버섯에 중독되었다면 토하거나 위세척 또는 해독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잿물은 빨래를 할 때 쓰는 표복제로 수소나 나트륨을 말합니다. 양잿물은 서양에서 넘어온 잿물이란 말입니다. 잿물은 나무를 태운 재에 물을 부어 침전시킨 후 걸러서 얻어지는 물로 세탁에 사용하던 물질입니다. 양잿물은 강알칼리성으로 먹거나 마시면 내장이 헐거나 녹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원래는 덩어리로 되어 있는 수소나 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사용하던 시절에 물인 줄 잘못 알고 마심으로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양잿물의 독성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용도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입니다. 보고에는 테트로톡신, 일명 보고독이라는 독성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호흡근 마비가 제일 치명적이므로 기관 삽관을 통해 계속 산소를 공급하면 살 수 있으며 완전히 호흡 부전이 온 다음에는 몇 분이라도 늦을 경우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고독의 경우 함량의 종류, 계절에 따라 독성이 달라집니다. 보고의 장기별로는 난소, 간, 피부, 장 순서로 독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식약처에 따르면 보고 요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요리한 복 요리를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낚시를 잡은 복어를 직접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알, 난소, 간, 내장, 껍질 등 폐기된 부위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독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주요 유해 성분은 타르, 일산화탄소, 니코틴이며 이 외에도 20여 가지의 A급 발암물질과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10만 종 이상의 미확인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가 독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가 중독 물질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독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감자의 솔라닌 성분, 청매실의 아미그달린, 은행의 메칠피리톡신, 피마자의 리신 등입니다. 감자의 솔라닌 성분은 온전한 감자가 아닌 햇볕에 노출된 감자가 녹색으로 변했거나 쌍난 감자의 유독 성분으로 복통, 구토, 식중독, 호흡곤란, 마비 증상, 적혈구 파괴와 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피마자의 리신은 맹독물질로 0.001g만으로도 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독입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78년 당시 공산국가였던 불가리아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작가 게오르기 마르코프의 암살 사건에 리신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4월 15일 보스턴에서 일어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280명이 부상이 당했는데요. 이 사건 이틀 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온 편지에도 이 리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중성을 가진 물질 중 두 번째로 인간이 남용해서 피해가 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마초, 양귀비 등이 있는데요. 대마초는 향정신 약물로 대마, 칸나비스, 마리화나 등의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인류가 이용해온 가장 오래된 약재 중 하나로 현대에는 주로 오락적, 또 종교적, 또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칭하는 은어로는 낄끼리, 풀, 담배, 로타리, 과부털, 마쟁이 등이 있습니다. 대마초의 성분은 강력한 진정제 또 환각제의 작용을 합니다.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재배와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의 소지나 사용, 판매 행위는 그것이 갖고 있는 각성 효과로 인하여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대마초의 흡연은 불법이고 그 재배와 유통이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전형적인 마약인 생아편의 시작입니다. 생아편에서 몰핀, 헤로인, 코데인이란 중독물질을 추출하거나 합성하게 됩니다. 즉, 양귀비가 다양한 마약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중성을 가진 물질 중에 인간이 사용해서 중독이 되고 심한 폐해를 주는 약물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에 인간이 남용해서 피해가 되는 약물의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결국 약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사용자 인간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1장 약물의 가능성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가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그 약을 상용하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 걸쳐 셀 수도 없이 많은 약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들을 서양약, 동양약, 단방약, 민간약 등으로 부릅니다.
서양약은 연금술과 화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약용식물로부터 합성 약품으로 개발된 약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 껍질에서 약효의 주성분인 살리신을 추출하여 몇 번의 화학 반응을 거쳐 아스피린이라는 세계에 아주 유용하고 유명한 약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동양약은 한의학에서 사용되어지는 한약재와 한방약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한약이라 하면 이해가 쉽겠죠. 한약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정제된 생약을 일컫는데요.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입니다. 중국에서는 중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단방약은 한 가지 약재로 한 번의 효과를 보는 약물을 뜻합니다. 민간약이란 관습적으로 민간에서 전하여져서 널리 사용되어 온 약물로서 가공한 천연 약물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종류는 우리 일상의 모든 초근 목피나 동물, 광물질, 또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양귀비를 소개해 봅니다. 이집트 문명의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 중에는 당시 애가 보채고 잠을 안 자는 상황이 되면 아편을 먹여서 아이를 편안하게 잠재우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죽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양귀비 즙에는 천연 효과도 있고 진통, 진해 또는 복통을 가라앉히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가 약이 될 수 있지만 약물학에서 다룰 것들은 인간이 사용했을 때 빈번하게 재사용 충동을 일으키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이 들게 해서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폐해가 막중하게 되는 약물들을 중독물질로 정하고 다룰 것입니다.